안녕하세요. 가치 토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가치 있는 삶을 위한 깨달음의 여정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하나의 선택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영상이 피드를 스쳐 지나가는 중에 여러분은 이 영상을 멈추고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그 선택이 지금 여러분의 현실을 만들었죠. 양자역학은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관측되기 전까지 입자는 수많은 가능성의 상태로 동시에 존재하다가 누군가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에 단 하나의 현실로 확정됩니다. 정해진 운명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끄지 않고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이 바로 자신의 우주를 직접 선택하고 창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알고리즘이, 어떤 보이지 않는 끌림이 여러분을 이 가치 토커 채널로 이끌었는지는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존재의 근원적인 진리를 깨닫고 싶다는 마음에 이끌려 우리는 이 공간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비록 서로 다른 곳에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으나 마치 양자 연결처럼 온전히 공명하며 연결된 거죠. 인류는 언제나 세상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 깊은 진실을 규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이는 망원경을 들어 별을 관측했고 어떤 이는 보리수 아래 고요히 앉아 마음을 들여다봤으며 어떤 이는 입자 가속기 앞에서 우주의 가장 작은 단위를 쪼개려 했습니다. 서로 다른 길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여정의 끝에서 인류는 놀랍도록 같은 진실과 마주쳤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의 근원에 의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정보가 넘쳐납니다. 인류는 그 정보의 바닷속에서 오랫동안 가장 본질적인 하나의 화두를 품어왔죠. 세상은 어떻게 작동되는가에 대한 깊은 질문입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인류는 눈에 보이는 것 넘어 물질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자보다 더 작은 세계, 전자와 원자핵의 존재를 새롭게 발견하며 전혀 예상치 못한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고전 물리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하기 힘든 기이한 현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만물의 기초가 되는 원자보다 더욱더 깊은 내부 공간에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원자핵과 그 주변을 바쁘게 유영하는 전자 같은 미립자들의 세계가 마침내 드러난 거죠. 이 새로운 발견은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의 작동 원리를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미시 세계의 기묘한 규칙을 발견한 과학은 이제 눈을 돌려 더 거대하고 먼 우주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물질을 향한 탐구가 정밀해질수록 정작 그 현상을 경험하는 주체에 대한 탐구는 철저히 소외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인류는 수백억 광년 떨어진 은하를 측정하는 망원경을 만들었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나 기쁨의 실체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전히 없습니다. 외부 우주를 향한 도구는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지만 정작 그 도구를 들여다보는 관찰자, 자신을 향한 과학은 여전히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불편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지금 이 방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지배하는 입자와 힘의 방정식은 이미 완성되었다는 점입니다. 2012년 힉스 보손이 발견되던 날, 입자 물리학자들은 이 층위에서 더 찾아낼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힉스 보손은 우주 만물에 무게를 부여하는 근원 입자이며 이 발견으로 입자 물리학의 하부 층위는 마침내 완벽하게 증명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앞으로 우주 너머에서 새로운 암흑물질 입자를 발견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이 방 안에 있는 우리가 사는 현실의 물리학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암흑물질 입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과 아무런 영향을 주고받지 못한 채 그대로 통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현실의 하부 층위에 관한 물음에는 이미 완성된 답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완성된 방정식에 단 한 가지 설명되지 못하는 현상이 존재합니다. 바로 지금 이것을 듣고 있는 우리의 경험 그 자체입니다. 원자 하나하나의 무게는 파악했음에도 그 원자들이 모여 만들어진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느끼는지는 그 어떤 방정식에도 적혀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의식은 처음부터 과학의 대상에서 의도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측정되고 반복되고 검증될 수 있는 외부 세계만이 과학의 영역이었고 그 결과 현실의 절반이 통째로 빠진 채 우리는 이 세계를 이해해 왔던 거죠. 현실의 절반만을 다루는 언어로 현실 전체를 설명하려 했던 겁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 우주가 실제로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우주는 여러 개의 층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읽는 한 권의 책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책을 구성하는 가장 낮은 차원에는 종이와 기계로 찍어낸 활자라는 물리적인 물질이 존재합니다. 잉크의 화학적 성분이나 종이의 두께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은 물질의 층위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는 전혀 다른 언어로 서술되는 전혀 새로운 차원이 존재합니다. 문장들이 조화롭게 모여 만드는 아름다운 이야기와 그 속에 담긴 깊은 지혜의 층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 가지 언어가 서로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스토리가 전하는 거대한 감동은 잉크의 화학 방정식만으로는 결코 설명되지 못합니다. 영국의 철학자인 로이드 모건은 이와 같은 현상을 창발성이라는 개념으로 명확하게 정의했습니다. 하부 층위의 작은 요소들이 모여 상부 층위의 새로운 전체를 이룰 때 하부의 법칙만으로는 도저히 짐작하기 힘든 전혀 새로운 차원의 진실이 나타난다는 원리입니다. 우주는 이처럼 각 층위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하나의 현실 안에 중첩되어 있으며 각 층위는 서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의 방식으로 현실을 완전하게 기술합니다. 이것은 자연계의 거대한 비밀을 밝혀낸 프랙탈 구조의 원리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수학자 벤노 만델브로트가 발견한 이 법칙은 전체의 모양이 아주 작은 부분 안에서도 똑같이 반복되는 자기 유사성 형태를 의미합니다. 나뭇가지의 작은 갈래나 해안선의 미세한 굴곡을 확대해 보면 결국 거대한 전체의 구조를 고스란히 투영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각 층위가 전체를 담고 있다는 양자물리학의 통찰과 이 정밀한 수학적 법칙은 같은 진실을 다른 언어로 가리키고 있는 고유한 증거입니다. 이 층위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과학에 대해 우리가 오랫동안 가져온 두 가지 잘못된 태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과학이 이미 모든 것을 설명했거나 곧 설명하게 될 것이라는 오만입니다. 19세기 말 당시의 물리학자들은 우주의 주요 법칙은 모두 발견되었으며 이제 세부 사항만 채우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대한 충격에 의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는 정반대 방향의 태도입니다. 과학이 암흑물질이나 빅뱅 이전을 완벽히 규명하지 못했으니 따라서 무엇이든 믿어도 된다는 위험한 착각입니다. 이 두 가지 태도는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사실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무엇을 명확히 규명했고 무엇이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지 그 경계선을 정직하게 긋는 일을 외면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진정으로 세상을 정직하게 대면한다는 것은 이미 드러난 것과 아직 드러나지 못한 것을 동시에 솔직하게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 정직함이 흔들리면 지식은 과신으로 변하거나 위험한 착각으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완성된 물리적 층위 위에 과학이 여전히 언어를 마련하지 못한 층위가 존재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떤 지식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 이해하고 공감하고 때로는 저항하는 그 경험의 층위입니다. 19세기 말 하버드 대학교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의 통찰은 시대를 넘어 거대한 울림을 남깁니다. 우리가 무엇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결국 무엇을 진짜 현실로 받아들이는지가 결정된다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이 문장은 과학이 지금껏 무엇에만 주목해 왔는지를 정확하게 지목합니다. 측정 가능한 외부 세계에만 시선을 빼앗긴 사이 관찰자 자신의 내면 경험이라는 층위는 서서히 희미해졌습니다. 인류는 밤하늘 너머에 머나먼 은하계를 관측하는 고성능 망원경을 만들고 물질을 향한 현미경을 날이 갈수록 정밀하게 발전시켰지만 그 거대한 도구를 들여다보는 주체인 인간 자신을 주시하는 내면의 눈은 점점 닫혀갔습니다. 붓다는 이것을 이미 경고했습니다. 바깥을 향해 달려가지 마라. 진실은 그대 안에 있다. 불교 수행의 핵심은 외부 세계를 탐구하기 전에 먼저 관찰자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심리학은 인간의 외부적인 행동 양식을 간접적으로 관찰하고 통계화하여 마음의 상태를 미루어 짐작할 뿐입니다. 첨단 뇌과학 분야 역시 뇌세포 내부에서 일어나는 정기적인 신호의 흐름이나 화학적 반응의 수치를 측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결국 외적인 행동을 관찰하고 뇌의 신호를 측정할 뿐 의식 그 자체를 직접 탐구하는 방법론은 끝내 갖추지 못한 셈입니다. 그 공백의 대가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현대인들은 수시로 쏟아지는 자극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주의 집중력이 극도로 저하되는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 속에 현실의 절반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놓쳐버린 그 미지의 세계에 무엇이 존재하는 걸까요? 현대 물리학의 가장 단단한 토대 중 하나인 양자역학은 오래전부터 이 화두에 아주 명확한 방식으로 답해왔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달리 입자는 작고 단단한 구슬이 아닙니다. 입자는 장애 상태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예시가 존재합니다. 바다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파도는 바다로부터 분리된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파도는 바다라는 장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상태입니다. 파도를 바다에서 떼어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파도가 아닙니다. 양자 물리학이 말하는 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자는 자신이 태어난 장과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더 깊은 차원의 표면에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붓다가 2500년 전 설파한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흐릅니다. 고정된 실체로 머무는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오고 가며 영구적이지 않고 서로 분리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불교는 이것을 무상이라 부릅니다. 양자 물리학은 그것을 장의 일시적 요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실이 우리 몸을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부터 바꿔놓게 됩니다. 우리 몸은 5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포 하나하나는 단순히 정보를 담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각 세포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전체 청사진을 담고 있으며
더 깊은 양자장을 통해 몸 전체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포는 전체의 축소판, 투영인 거죠. 몸은 지능의 장이며 끊임없이 적응하고 스스로를 조율하는 하나의 살아있는 네트워크입니다. 양자세계의 입자들은 홀로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고 전체가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관계망 속에 존재합니다. 무엇이든 진짜 의미와 정체성은 홀로 있을 때가 아니라 주변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것은 불교의 연기법과 정확히 같은 진실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해서 생겨나며 홀로 존재하는 것은 어디에도 실제하지 못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한 채 무언가를 억지로 떼어내 고립시키는 순간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던 연결의 끈이 끊어지고 맙니다. 그 존재를 살아 숨쉬게 하던 본질적인 생명력이 그 즉시 무너져 내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존재합니다. 결국 우리는 독립된 기계로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도와 주의, 어쩌면 의식에까지 반응하는 거대한 장 속의 역동적인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컴퓨터는 0과 1이라는 이진법의 지배를 받으며 스위치를 켜고 끄는 두 가지 선택지만을 가집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라는 생명 시스템은 그런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전체의 청사진을 공유하며 보이지 않는 깊은 장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첨단 과학이 양자 컴퓨터를 통해 재현하려는 세계입니다.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우주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자 역학을 그대로 따르는 완전히 새로운 연산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등장한 양자 컴퓨터는 중첩과 연결이라는 우주의 핵심 원리를 이용해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는 무한한 가능성의 상태를 하나의 장 안에서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오늘날 양자 컴퓨터는 복잡한 분자 구조를 예측하여 새로운 신약을 설계하고 기후변화와 금융시장의 복잡한 흐름을 계산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가 스스로를 조율하는 방식과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우주는 쪼개진 파편들의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거대한 하나의 장입니다. 불교의 반야심경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형체가 있는 것은 곧 비어 있는 것이며 비어 있는 것은 곧 형체로 나타납니다. 입자가 장에서 잠시 나타났다 사라진다는 양자물리학의 언어와 이 고대의 가르침은 다시 한번 같은 진실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신체 구조 역시 이 거대한 우주의 원리를 고스란히 투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고립된 기계 부품이 아니라 양자 컴퓨터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 무한한 장의 일부이자 그 자체로 완성된 우주입니다. 우주의 잠재된 가능성들은 누군가 자각하고 바라보아 줄 때 비로소 확고한 현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결국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의 우주가 스스로를 목격하고 경험하기 위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의식의 통로라는 뜻입니다. 이 지점에서 양자물리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인 막스 플랑크의 말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플랑크는 의식을 두고 모든 물질의 근원적 바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원자라는 힘의 이면에 의식적이고 지적인 마음이 존재한다고 확신한 겁니다. 그는 물질을 평생 연구한 물리학자로서 그 탐구의 끝에서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 우주의 근본 바탕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붓다는 이미 2500년 전 법구경의 첫 구절을 통해 우주의 본질을 명확히 일깨워 주었습니다.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요 마음이 주인이니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입니다. 과학이 2500년의 여정 끝에 도달한 그 결론 앞에 붓다는 이미 서 있었던 거죠. 우리가 놓쳐버린 그 공백의 세계에서 양자 물리학에는 여전히 아무도 완전하게 설명하지 못한 순간이 존재합니다. 바로 잠재성이 실제 현실이 되는 찰나입니다. 양자 수준에서 입자는 누군가에 의해 관찰되기 전까지 수많은 가능성의 상태가 동시에 겹쳐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모든 구조가 뒤바뀌면서 중첩되어 있던 장이 붕괴하고 단 하나의 명확한 결과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서서히 진행되는 점진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지극히 순간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고전적인 인과관계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불교는 이 순간을 찰나라고 부릅니다. 찰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짧은 순간이지만 그 안에서 세계가 새로 태어나고 사라집니다. 붓다는 매 찰나 우리는 죽고 다시 태어난다고 명확히 가르쳤습니다. 양자역학의 파동함수 붕괴와 이 찰나의 가르침은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관찰자의 시선이 머무는 그 자리는 무한한 잠재력이 하나의 거대한 정보로 변환되는 통로가 됩니다. 우주의 모든 물리적 실체는 본질적으로 정보의 형태이며 그 정보는 관찰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비로소 단단한 현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입자는 오직 관찰되는 그 순간에만 자신의 구체적인 상태를 선택합니다. 이처럼 의식이 현실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생각은 단순한 철학적 추측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시세계를 다루는 양자역학의 수학 공식 안에 이미 명확하게 내장되어 있는 논리적 구조입니다. 만약 의식이 모든 현상을 확립하는 기준점이라면 우리는 단지 눈앞의 세상을 수동적으로 목격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실시간으로 창조해 나가는 거대한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자각의 행위는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이 단 하나의 살아있는 경험으로 좁혀지는 경이로운 창조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매 순간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는가는 단순한 심리적 선택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현실이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결정하는 물리학적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붓다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자주 생각하고 마음에 품느냐에 따라 마음의 방향이 그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는 깊은 깨달음입니다. 오늘날 신경과학은 이것을 신경가소성으로 증명합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방향으로 뇌의 물리적 구조 자체가 변화합니다. 마음이 물질을 바꾸는 거죠. 여기서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즉각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10초의 침묵 실험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10초 동안 마음을 완전히 고요하게 한 채 내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가만히 지켜보는 연습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경험하는 알아차림의 상태는 결코 뇌세포의 화학 반응이나 외적인 행동에 대한 언어적 묘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생각과 언어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그 자리에 고요히 존재하던 경험의 가장 근본적인 바탕입니다. 동양의 깊은 명상 전통은 2500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이 내면의 공간을 정밀하게 탐구하고 집중하는 마음의 기술을 체계적으로 완성해 왔습니다. 마음을 극도로 고요하게 가라앉혔을 때 인간의 모든 표면적 조건을 초월한 순수한 의식의 연속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수많은 수행자들은 오랜 반복 수련을 통해 한결같이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발견이 단순한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철저히 반복 검증된 주관적 관찰의 결과라는 점에서 과학이 추구하는 탐구 정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최신의 신경과학 연구들 역시 장기간의 명상 수련이 뇌의 물리적인 구조와 신경망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꾸준히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우주의 본질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질을 향한 정밀한 현미경뿐만 아니라 의식 그 자체의 실체를 비추는 내면의 거울이 반드시 함께 필요합니다. 세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과학적 도구에 마음을 들여다보는 명상의 기술을 더할 때 우리는 우주의 진짜 모습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든든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면과 외부를 함께 바라보는 통합의 시선은 우리를 현실의 표면을 넘어 가장 깊은 신비의 세계로 인도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 신비로운 의식의 근원적인 기원은 어디에 닿아 있으며 물리적인 몸이 사라진 뒤 우리의 의식은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되는 걸까요? 현대 과학은 이 화두에 대해 여전히 명확한 답을 제시하는데 한계를 보입니다. 뇌의 손상이 마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사실은 두 영역 사이의 긴밀한 연결성을 보여줄 뿐 의식과 뇌 세포가 완전히 동일하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어떤 대상을 설명하는 상호 연관성이 곧 존재의 완벽한 동일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의식이 뇌라는 생물학적 몸에서 강제로 생성되는 부속물이 아니라 단지 육체를 통해 이 세상에 표현되는 독립된 차원의 장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교는 의식이 뇌를 통해 표현되는 독립적인 장이라고 바라봅니다. 붓다는 마음은 몸에 의지하지만 몸이 마음 자체는 될 수 없다고 가르쳤죠. 그렇기에 우리가 마주할 육체적 죽음은 결코 존재의 영원한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지적 오만을 내려놓고 위대한 미지의 영역을 겸허하게 바라볼 때 비로소 현실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명확한 정답이 아직 밝혀지지 못했다는 사실이 우리의 위대한 탐구를 멈추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 깊은 미지의 공백이 우리의 호기심을 더욱 따뜻하게 자극하고 새로운 차원의 화두를 던지게 만드는 확실한 원동력이 됩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해 지속적으로 전진하는 순수한 호기심이야말로 우리를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만드는 가장 소중한 동력입니다. 우주는 여러 개의 겹쳐진 층위로 차분하게 이루어져 있고 그 각각의 층위는 저마다의 고유한 언어로 우주의 진실을 온전히 전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서술하는 과학의 언어, 생명을 표현하는 언어,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의식의 언어까지 존재합니다. 붓다는 깨달음을 얻은 그날 밤 소중한 말을 남겼습니다. 온 세상을 샅샅이 찾아보아도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찾지 못했다. 다른 존재에게도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은 존재하지 못한다는 나지막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의 선언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그 자체로 우주의 중심이며 의식의 핵심이라는 소중한 선언입니다. 양자역학은 관찰자가 배제되면 현실이 완성되지 못한다고 말하며 불교는 모든 존재가 이미 깨달음의 씨앗을 품고 있다고 말합니다. 둘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같은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정의 시작을 떠올려 보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머문 것은 단순한 알고리즘의 결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를 알고 싶다는 마음, 그 깊은 울림이 우리를 이 공간으로 이끌었고 비록 서로 다른 곳에 떨어져 있지만 양자 연결처럼 서로 공명하며 가치 토커라는 이 공간에서 함께 만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주의 깊은 비밀을 풀려 했던 모든 여정은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깊은 내면으로 돌아오는 과정이었으며, 불교와 양자역학이 서로 다른 언어로 가리켜온 진실은 결국 단 하나로 모여듭니다. 의식은 우주가 스스로를 경험하기 위해 선택한 가장 정교한 통로이며, 그 의식이 세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치토커 채널을 선택하고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한 여러분은 그 선택 하나만으로도 이미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초콜릿 상자를 열기 전까지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아무도 파악하기 어렵듯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어떤 현실을 펼쳐낼지 그 가능성은 참으로 풍요롭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매 순간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펼쳐지며, 수백억 광년의 탐구 끝에 우리가 마침내 도달한 결론도 결국 지금 이 순간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각과 선택이 우주를 살아 움직이게 하며,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의 가장 깊은 중심에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의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의식의 성장을 함께 해주시는 가치토커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식을 밝히는 이 여정이 멈추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 내어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더 깊은 가치를 전해드리기 위해 오직 콘텐츠 제작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후원과 멤버십 가입은 제가 이 길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절실한 응원이자 소중한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가치토커가 더 깊은 통찰을 나누는 채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과 후원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전하며, 구독과 좋아요라는 따뜻한 사랑으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